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금 판다 시즌2 심화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잘 못 지냈습니다. 저라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오던 예산 강의도 좀 없어지고 해서 요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가 지리산에다 산악철도를 놓으려고 그래서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좀 어렵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어렵고 힘들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산 감시 박차를 더하는 그런 심화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반 영상과 조금 다르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까요. 기초반 영상 충분히 보셔서 예산에 대한 용어들 익숙하게 숙지하시고 심화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초반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방정부의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본 기사에 따르면은 충주시에서 의회 승인 없이 27억으로 건물과 땅을 구입했다, 이런 기사를 본 게 있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충주시가 의회 승인도 없이 수십억 원짜리 땅과 건물을 사들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회가 두 차례나 재검토하라고 반려한 사안이었는데 알고 보니 몰래 사서 등기까지 해놓고 이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이해할 드러났습니다. 수가 없는데요. 네. 의회에서 의결해 준 돈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충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공유재산을 사들일 때는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걸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게 돼 있는데 이건 정면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안이고요.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27억은 어디서 났을까? 그러게요. 의결되지 않은 이건 사실은 문제가 큰 거죠. 200만 원도 아니고 이 정도는 거의 자치단체장이 시켜서 갔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이 부분을 자치단체장에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고 사법당국에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혜택들을 준 건 아닌지에 대한 이 부분은 좀 해야겠죠. 다만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때는 공개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또 하나 담당자들에게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와 재발 방지가 진정성이 돋보이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선생님,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 나온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이 없던 돈들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손해를 끼친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애초에 돈을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빼돌려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러면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그 후속 기사에 보면요, 이 충주시 의회가 작년에 있었던 이런 일이니까 올해 이 매입을 사후 승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후 승인이 뭔가요? 이제 그건 용인해 준 거죠.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상으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결산은 정치적 해제 위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 결산의 권한이 있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결산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사전에 계획된 대로 돈을 안 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는 대로 돈을 안 쓰더라도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야 맞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그걸 기획했던 사람과 돈을 지출했던 사람들 전체를 징계유예 회부해야 되겠죠. 이건 그 충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충청북도와 행안부, 국무총리실이 다 긴장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감시와 견제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충주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의회를 무시한 결과죠. 그래서 충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거죠. 살림하는 사람들이. 충주시청이 충주 시민들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충주시청은 살림하는 기술자들이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나 대신 이래라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을 충주시가 마음대로 무시하고 패싱하고 일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충주시가 했겠습니까? 시장이 했겠죠. 시장이 공무원이 시키지 않았는데 27억 원의 돈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시장을 소환해야 마땅하죠. 시장 소환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요. 의회가 앞장서서 시장을 소환하고 불신임안을 경치적 의미입니다만 불신임안 제출하고 사법당국 고발, 감사기관 감사 의뢰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들 또 충주시 의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공시를 보면요. 지방정부에서도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질 수 있는데요.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빚을 지어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거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지방정부가 그 돈이 부족했을 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죠. 네.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일시차입금이라고 방법이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시차입금은 회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돈이 필요하면 2020년도 안에 갚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돌 빼서 윗돌을 막는 형태가 되는 거고, 네. 지방채와 채권은 회계년도와 상관없이 그걸 발행해서 재원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은 지방채나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부족한 이 부분만큼을 빚을 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권주자 선두로 오르내리고 계시는 이재명 선생님께서 예전에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성남시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돈 못 갚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지불 유예를 선언한 것은 네. 사실 따져보면 정치적으로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지역민들과 지방의회 여러 기관들을 향한 또 본인에게도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40%가 넘어가게 되면 네.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신규 사업을 전면 몰수시키고 나머지 예산 편성의 권한을 아예 가져가 버리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민들과 정치권을 향해서 하소연한 거다. 정수적으로 제스처였다. 부채 비율이 40%가 넘어가서 지방정부의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뺏기는 그런 상황이 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지방정부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면은 발행한 채권들은 사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이제 지방채나 지방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안부와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죠. 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부에서 지방채를 이제 할 수 있는 한도액을 풀어버리겠다. 니들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봐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좀 긴장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빚을 내는 문제는 단순하게 자치단체가 결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싶으면 꼭 행안부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행안부에서 요즘에 그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그 한도액을 늘려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면 자기들 임기 동안에 치적을 쌓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무리하게 벌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후대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재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치적을 쌓으려고 막 발행해서 무리하게 지방정부의 빚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드러나긴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각종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정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간 돈들로 지금 자치단체가 일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이자와 원금을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가 위축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족한 예산을
빚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다각도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채권에 대해서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방채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요. 전라남도는 지금 F1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은 지역민들이 받고 있다. 지역민들의 고통이란 게 뭐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있죠. 중앙정부로 내려오는 돈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치적을 쌓기 위해서 사업을 벌리게 되면 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빌릴 때 보통 3% 내외로 예전에는 있었는데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 6%짜리 지방채를 발행을 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1% 내지 1.2% 정도로 대단히 낮아졌습니다만 또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 속성상 1년 내지 2년에 쓸 돈, 1년에 쓸 지방채를 한꺼번에 받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방채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의회를 열으라고 요구하는 것, 또 지방의회는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요즘에 영상들이 차고 넘치지만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이런 꿀팁들을 공개하는 영상은 저희 세금 판다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분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